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신 박상철 총장님과 백난 회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제가 정말로 훌륭하고 제가 존경하는 김명중 사장님과 그리고 박혜자 원장님과 그리고 송진희 교수님과 같은 행사에서 소중한 역할을 맡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블록체인과 교육의 미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마음 졸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은 참 두 가지 큰 영향을 주는데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쁜 영향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게 한 1000가지다 싶으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암호화폐인데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하는 등식이 성립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좀 안 좋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덕분에 블록체인이 세상에 아주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비트코인이 굉장히 어, 고마운 존재죠. 특히 블록체인을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자, 그래서 근데 오늘 제 강연의 초점은요, 두 번째에 둘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세상을, 특히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바꿔갈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이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낸 책들인데요. 저는 혁신과, 그리고 융합,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영국 런던 대학교의 블록체인 기술센터 연구 교수로도 임명되어 함께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여담으로 점심 식사였으니까 재밌는 얘기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은 BTS가 유엔 무대에 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같은 무대에서 유엔에다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잠깐 동안 그 교육계의 BTS라는 얘기를 조금 듣고 살았었습니다. 뭐제 소개는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소개할 때 항상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내놓았을 때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천하의 미켈란젤로가 한 건데. 왜냐하면은 비율이 안 맞거든요. 누가 봐도. 그 예수님이 더 크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보여줬습니다. 자, 당신들이 본 작품은 이런 각도인데 인간의 각도였지만은 나는 이 작품을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는 각도를 보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위에서 보니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역시 다르다 하고 감동을 했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던 세상은 이런 각도에서 본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요. 이런 각도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목적은 이런 각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첫 번째는요. 그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 있는 좀 나름대로의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참 블록체인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또 나름 감동받은 건 이 초록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개한 초록인데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비트코인을 다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대학원생들이나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초록 잘 쓰는 거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비트코인 초록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디지털 시그니처, P2P, 해시, 프루프 오브 워크, 그다음에 체인 이 정도만 얘기하면 다 이해할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게 핵심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누군지 되게 궁금한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직도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충까지 나와 있는데 뭐 활동 시간을 보니까 미국 동부 시간이다. 그럼 미국 동부에 사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낮에만 일하는 법 있냐? 새벽에 일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뭐 그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본인이 아니라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등락을 거듭해서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2만 불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뉴스메이커죠, 요즘에. 자,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가장,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오면요, 은행 없는 거래가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게 은행입니다. 정말로 블록체인이 말하는 세상이 오면은 은행을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얼른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죠. 받아들여가지고 은행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은행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 비트코인을 파괴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보완적인 기술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두주자는 은행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가지고 발행하겠다고 했더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왜냐하면 기축통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이용자가 지금 30억입니다. 그러면 지구 인구의 한 40% 정도가 사용하는데 당장 생각해도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면 환전할 필요가 없네 하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대충 합의를 본 게 처음에는 리브라는 글로벌 암호화폐였거든요. 최근에는 DM, 라틴어인데 하루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컬, 예를 들면 한국 가면 DM 코리아, 미국 가면 DM 아메리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로컬로 하는 쪽으로 살짝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에 나서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굉장히 바빠졌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나오면 조금 더 그 블록체인의 수용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블록체인을 이제 강의하면 참 딜레마가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 AI는 AI고 클라우드는 클라우드고 뭐 빅데이터는 빅데이터고 그냥 용어만 봐도 딱 가슴에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블록체인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해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이가 간단하게 한 5분 버전으로 제가 블록체인 강의를 잠깐 하고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첫 번째는 그냥 분산 데이터베이스다. 여태까지 우리가 중앙에 어떤 3자가 큰 컴퓨터를 서버라는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 걷다 데이터를 다 보관했는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똑같이 업데이트를 한다. 이걸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개념인데 분산 회계장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은행이 중앙에서 모든 거래 자료를 은행에서 보관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은행 없이 모든 연결된 컴퓨터가 엑셀 파일을 하나씩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모든 거래를 똑같이 업데이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장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P2P 네트워크. 이건 중앙에 누구도 힘센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결된 컴퓨터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하면은 민주적 거버넌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이 네 번째입니다. 가치의 인터넷. 뭐냐 하면은 인터넷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보는 나눌 수가 있는데 돈을 못 나누거든요. 돈을 나누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쓰면 끝나야지. 똑같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여기저기 나눠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맘 놓고 돈을 보내도 사고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론을 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은행으로 돈 붙이지 않냐고 인터넷 뱅킹으로. 근데 그건 우리의 느낌이 그런 거지 사실은 돈이 가는 게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에 부탁을 하면 은행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만 보내는 사람, 받은 사람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돈을 못 보냅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돈을 보낸다 하는 거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요즘 유행인 그 NFT죠. Non-Fungible Token이라는 건데 이 사진은 디제스터 거리라고 소방관들이 집을 불태우고 끄는 연습을 하는 앞에서 아버지가 찍은 사진이에요. 4살짜리 여자아이를. 근데 이 사진이 이상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영어로는 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한국말로 하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탤런트가 의리하니까 의리를 많이 패러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어요, 지금요. 10초 안에 다 구해요. 디제스터 거라면. 똑같아요. 디지털 100% 똑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진실은 요 당시에 이 아버지가 찍은 사진은 있잖아요. 반드시. 근데 그 사진을 증명할 방법이 여태까지 없었었어요. 인터넷상에서는.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증명하면. 그래서 이게 6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자라가지고 이 여학생이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6억에 팔리는 그 작품을 누군가가 또 팔면은요, 판 가격의 10%를 이 여학생한테 계속 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여학생은 평생 돈 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인터넷이고. 그럼 어떻게 작동할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블록체인 기술은 한 6개가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이폰처럼 새로운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신선한 기술이 한 20년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고요. 자, 이런 게 있죠. 그 서현이하고 민준이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자, 서현이하고 민준이가 있는데 그 민준이가 서현이한테 55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기 55라고 써 있죠. 이게 진실이에요.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둘밖에 없어요, 컴퓨터가. 그럼 55, 55하고 둘이 똑같은 장부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민준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둘밖에 없네? 내가 우겨야지. 155만 원 빌려줬다고 서현이한테. 서현이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55만 원 빌렸는데 민준이가 우겨요. 숫자 하나 싹 그어놓고서. 자, 근데 다행히도 한 명 더 들어왔어요. 영수가 있었어요. 영수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야, 민준아, 너 55만 원 빌려줬다고 서현이한테 내 장부했는데 왜 너만 다르니 해서 2대1로 이기죠, 서현이하고 영수가. 그럼 진실이 밝혀지는데 또 슬프게도 영수가 매수를 당했어요, 민준이한테. 100원을 민준이가 억지로 받아내면 50만 원씩 갖기로 하고 영수가 거짓말을 같이 해요.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서. 그럼 서현이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6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 갑자기 민준이의 거짓말에 가성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민준이는 4명을 설득해야 돼요. 거짓말하자고. 그러면 나눠 먹는 돈도 쭉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안 하겠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하나인 한 10,000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51%면은 5,001명을 갖다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들겠죠. 자, 이것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투명하죠. 모두가 똑같은 자료를 나누고 있으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나쁜 짓 못하게 돼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많지만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중에 거래에만 통용된 겁니다. 어떤 자산의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암호화폐로 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게 이제 블록체인 1.0, 2.0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전화만 되는 피처폰이라면요. 이더리움은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짜장면집만 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은 이더리움은요 누군가가 쇼핑몰을 지어놓은 거예요. 전기도 들어오고 수돗물도 나오고 인터넷도 되고 길도 있고 주차장도 다 있어요. 그리고 돈만 내면 입주해서 아무 사업이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 2라고 부르고요. 아이디어는 이게 가운데 원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전 세계를 가상으로 연결시킨 네트워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 위에 누구나 분산 앱을 깔 수가 있는 겁니다. Decentralized Applicatio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앱을 만들어서 여기 출발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이게 이더리움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잠재력은 뭘까? 본론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사실 이거 제가 나름 몇 년 동안 연구한 결과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블록체인을 쓸까? 여러분들 주제는 이거예요. 제가 말씀. Beyond Cryptocurrency. 암호화폐를 넘어서는 잠재력을 보셔야지 블록체인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투명성이 필요해. 그럼 블록체인 쓰시면 돼요. 보안이 필요해. 블록체인 쓰시면 돼요. 무결성이 필요하거나 민주적 거버넌스나 비용 감수나 토큰 경제 아니면 뭐 공정한 부의 분배 자기 주권 신원 증명이나 뭐 스마트 계약 같은 거 아니면 추적을 잘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협력을 잘하고 싶어요. 협력 효능감 올려서 아니면 분산 장부 기술을 해가지고 회계 감사를 자동으로 하고 싶어요. 트리플 엔트리 레저라고 하죠. 이런 게 하고 싶으면 블록체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줄여봤어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좀 줄이면은 한 6개 정도가 핵심이고요. 그럼 이것도 많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왜 블록체인이 어렵게 다가오냐 하면은 하필이면은 저들이지 비트코인이 첫 번째 히트품이 되다 보니까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블록체인으로 내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까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럼 답이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블록체인은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보다는 내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기존에 하던 걸 어떻게 혁신적으로 더 잘할까? 아니면 어떤 사업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내가 새롭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품과 서비스는 버리시고, 웬만하면은 거의 확률이 희박하니까 내가 하는 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단어로도 집약하자면 블록체인은 기반 기술이라기보다는 기반 기술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사회적 기술이다. 블록체인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기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에 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자연스럽게 넘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그럼 활용 사례를 잠깐 보면요. 이제 제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과 딱 맞는 거죠. 해외 송금.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90%가 은행 계좌가 없고요. 돈 100불 붙이는데 수수료가 50불입니다. 그러니까 못 써요, 은행을. 근데 비트코인이 들어가면은, 비트코인에 특히 리플 같은 암호화폐가 들어가면은 그런 거 없이 보낼 수 있죠. 실시간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자기 주권 실현 증명.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여러분들에 관한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제가. 남들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갖고 어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도 그걸로 돈을 벌어도 분명히 여러분들 지분이 있는데 가져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컨트롤 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돈도 벌 수가 있다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가 돌아가려면, 핵심이 그거죠. 그 안에서 어떤, 또 다른 뭐, 아바타면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또 다른 나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특성을 만들 수 있는 게 토큰이거든요. 토큰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거래도 토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하고도 궁합이 참 잘 맞고, 그리고 AI 같은 거 협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AI 협업이 쉽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AI 기술이.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요, 그 안에서 거래나 AI 기업 간의 거래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지고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협력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래서 싱귤레리티 넷 같은 경우는 AI 협업 쪽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경우고요. IoT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사면은요, 우리 편으로 이거 미터 꺾은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투명하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새 차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 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가 공유하기 때문에 이 차가 물에 잠겼는지, 미터를 꺾었는지 우리 표현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그렇게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수출을 하면요. 놀랍게도 물건이 늦게 오는 거 이해가 가는데 정보가 늦게 와서 물건을 못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보다 정보가 느려요. 안 믿어지지만 사실이거든요.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요, 단계마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똑똑하게 AI가 결합하면 대단하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하고 AI가 결합하면은 복잡한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처리가 물건과 같이 오기 때문에 수출입에 굉장히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트리플 엔트리. 아까 엑셀 정보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태까지는 차변 대변, 그러니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거래를 했을 때 A의 차변 대변, B의 차변 대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감사할 때만 안 걸리면 분식회계도 굉장히 용이했거든, 사실상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너무 먼 이야기일 확률이 높고 A하고 B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기업이요.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어떻죠? 차변, 대변, 블록체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의 거래가 뜨기 때문에 A나 B 중에 한쪽이 장난을 치면은 바로 압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회계사 분들 중에 감사 쪽으로 특화된 분들은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고 추적이 가능하니까 이런 게 생기죠. 실제 사례인데요. 월마트에서 망고가 상했어요. 근데 기존에는 왜 상했나를 알려면 2주가 걸렸대요.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오니까 투명하게 추적이 가능하니까 망고가 따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딱 클릭을 하니까, 배달할 때 냉장차가 고장이 났네? 냉장고가.
하는 식으로 몇 초 안에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도네이션 할 때 찜찜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준 돈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간혹 그 도네이션 받는 집행하는 기업 임원들이 비행기 비즈니스 타는 데로 가고 또 돈을 받은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야 되는데 마약이나 술이나 마시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추적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돈에 꼬리표가 붙는데 투명하지만 그 꼬리표의 주인이 누군지는 숨길 수 있어 기술적으로 충분히. 자,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위대한 거는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프라이버시하고 그쵸? 투명성은 상충 관계가 있어요. 둘 다 이루는 건 불가능했어요. 인류 역사상. 근데 프라이버시하고 트랜스퍼런시 두 개의 상충 관계를 깨버린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스마트 컨트랙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낸 돈은 애들 우유값 아니면 돈으로 작동 안 하게 해. 그러면 우유값 아니면 돈을 못 쓰게 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 것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공정한 부의 분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망고를 사드셨어요. 그럼 1,000원 중에 얼마가 농부한테 갈 것 같습니까? 뭐 극단적인 예도 있겠지만은 연구에 따르면요. 1,000원을 내시면 30원을 농부가 가져갑니다. 970원이 유통마진입니다. 근데 한번 에그리레저라는 기업이 블록체인을 적용했더니 농부회가 가져가는 돈이 30원에서 700원으로 늘어났답니다. 이렇게 공정한 부의 분배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양성평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왜냐하면 이제 그 블록체인 자체가 평등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투명하고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게 들어가지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일들을 의무적으로 자동스럽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블록체인과 미래에 대해서 이제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잠깐 텀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블록체인을 하면 이게 자꾸 투명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 이런 연습이 중요해, 중요해. 그런 아이디어를 임 교수가 얘기했는데 그럼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뭐 생각을 잠깐 해보셨으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격증 관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해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시는요, 인풋이 똑같으면 아웃풋도 똑같아요. 근데 아웃풋 갖고 인풋을 측정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제 성적표예요. 그 성적표를 쑥 집어넣으면 해시가 나오잖아요. 그게 있겠죠, 대학에? 근데 제가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호남대학교에다가. 그럼 호남대학교에서 이거의 해시값만 확인해가지고 해시 원본을 확인해 보면은 제가 나온 대학에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기록과 자격증 관리의 신뢰도가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일차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놀란 게 제가 10년 전에 한 그 플랫폼 전략의 강의 자료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누가 그걸 돈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전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 것도 누가 돈 받고 사는구나.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작권 침해는 두 번째고.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NFT 같이 여러분들이 만든 강의 자료에 NFT가 딱 붙어버리면요.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손을 대면 손댄 만큼 대가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긍정적인 작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 동기부여가 되죠. 자료만 잘 만들면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혁신의 측면에서는요. 교수님들 간의 협력이 용이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제를 넘어드는 협력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스마트 컨트랙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하고 산업공학과 교수님이 협력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좋을 땐 좋지만 나중에 이거 교재가 많이 팔렸을 때 어떻게 나누고 그런 불필요한 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그걸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투명하게 스마트 컨트랙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많은 분들이 협력하기가 쉽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자체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전공이나 그런 걸로 개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결제 시스템이죠. 테슬라가 한때 테슬라 차 살 때 비트코인 낸다고 했는데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등록금도 내고, 그리고 또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안에서 카페테리아 같은 것도 활용하고, 학교 앞에, 짜장면 집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 학력 연령층이 줄다 보니까 앞으로는 평생 교육이 대세가 될 텐데 그러면은 평생 교육 관리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간단하지만 얼마 안 하니까 지금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한 평생 앞으로는 60대, 70대, 80대가 돼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뭘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관리가 안 돼요. 근데 그 블록체인 상에 자기의 프라이빗 키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요. 하나의 어떤 계정으로 평생 자기가 배운 것을 관리하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평생 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가 양성의 엔진이 있습니다. 이니셜 코인 어퍼링 같은 개념이 들어가면요. 창업 자금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그럼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학생들을 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는 눈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제시하는 게 이런 패러다임을 좀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옛날엔 제품 위주, 제품을 팔았는데 이제는 경험을 판다는 게 중요하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강의가 중요했지만 강의라는 제품과 서비스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교육과 관련된 연관 경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 이코노미죠. 여태까지는 가진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액세스가 중요합니다. 에어비앤비가 가진 호텔방 하나도 없이 메리엇보다 방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액세스만으로요. 그 세 번째는 여태까지는 가능성을 중요시 여기했어요. 그래서 될 거야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작은 가능성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거. 왜? 도전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왜? IT의 힘 때문에. 도전하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아웃 오브 더 박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아웃 오브 더 박스를 외치는 것 자체가 박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노 박스로 가자. 그만큼 그런 게 열린 마음이 중요하고 스몰 아이 여태까지는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기업을 잘 운영할까 했는데 좀 더 크게 빅 아이로 가자. 우리 사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쪽으로 가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변화를 포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퓨처 스마트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자. 근데 이것도 좋지만 문제는 아무나 다 합니다. 이걸 요즘에는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리신 거는 스마트 퓨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으면 참을미 안 하잖아요. 조수석에 앉았을 때 참을미가 오듯이 변화를 예측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블록체인 또 AI, 빅데이터 그런 걸 중심으로 내가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제는 가능합니다. 왜? 액세스 이코노미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원 없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태풍의 눈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이끄는 스마트 퓨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